이쪽에 용도지역 종류. 자, 주거지역에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일종 전용이라고 해놨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그게 건폐율이나 용적률 한도는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 단독 중심 양호성이라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단독 주택이라는 뜻이에요. 단독 주택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적용되는 것이 일종 전용.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급 단독 주택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일종 전용.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그게 공동 중심 양호성이라 되어 있죠. 이 공동이란 말은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지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서울의 청담동 같은 데 가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고급 빌라 있죠. 200평짜리, 150평짜리 이런 고급 빌라가 앉는 자리가 이종 전용.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은 그 밑에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되가 있죠. 그게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4층 이하 주택으로서 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 중구에 가면은, 자, 거기 옛날 주거지역 있죠. 2, 3층짜리 단독주택 있는 동네 있죠. 그게 1종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조례가 정한 높이인데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적용되는데, 흔히 빌라촌이라고 합니다. 6층, 7층짜리 빌라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청수 제한이 없는 이런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적용되는데, 자, 우리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층 이상짜리가 있죠. 20층 이상짜리 아파트가 앉은 자리가 제3종입니다. 자, 이제 준주거지역.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기능과 플러스 업무 플러스 상업이라 되어 있죠. 한마디로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 같은 데가 재래시장 주변. 자, 이제 상업지역에 가면 4가지가 있죠. 중심상업지역은 자, 거기에 도심, 부도심의 업무, 상업기능 확충에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울산광역시의 도심이 저 보면은, 저기 삼산동에 가면은 현대백화점 아십니까? 롯데백화점 안전 그 일대가 큰 도로가 주변이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자, 그 한 블록 뒤에가 일반상업지역. 우리 학원이 있는 이런 자리가 일반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비 위해서 필요한데, 자, 저 울산의 태화강 철도역 아십니까? 태화강 철도에서 놓으면은, 자, 이렇게 보면 이쪽 편에는 모텔들이 많죠. 또 이쪽 편에는 유통업체, 도매 큰 유통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유통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지정하는데, 근린지역이란 말은 가까운 이웃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가 옆에 있는 상가지역들이 대부분 무슨 지역이다? 근린상업. 주택가 옆에 있는 상가지역. 자, 공업지역은 3가지인데,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하학공업이나 공예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자, 울산광역시는 전용공업지역이 많은 도시입니다. 자, 저게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현대자동차, SK 공장부지 전체가 전용공업. 그거는 공장, 큰 공장만 들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이 괜찮은데, 자, 북구에 가시면은 조그마한 공단들이 있죠. 거기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은, 자, 경공업 수용하되 주거상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즉,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중공업지역인데,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가면 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동구에 가시면 현대중공업 공장 부지가 해안에 따라 크게 있죠. 거기서 반대편 산 쪽으로 보면은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조만한 공장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전용공업지의 주변에 조성되는 것이 중공업지역.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존하는 데 쓰는데, 자, 우리 울산광시 안에도 산이 있죠. 산 중턱 이상이 여기가 대부분 무슨 녹지다? 보존 녹지. 여기에 산 중턱 이상이 됩니다. 이 보존 녹지, 이 개발 안 돼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자,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발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데, 울산광역시에 논밭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 있잖아. 저가 있죠. 북구 쪽에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생산농.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 자,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할 수 있는 녹지인데, 자, 녹지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자연녹지예요. 그 자연녹지는 산 중턱 이하 부분이나 나저막한 산지나 구릉지 같은 데가 대부분 자연녹지인데, 울산광역시는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자, 중국 혁신도시 뒤편에 가면 나지막한 산지가 북과 쭉 연결되어 있죠. 그 전체가 자연녹지.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쪽에도 자연녹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이로 치면 울산광역시는 사람 나이로 치면 20대쯤 됩니다. 그만큼 자연녹지가 많고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산은 자연녹지 없습니다. 개발한 녹지 다 개발했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80대 넘습니다, 부산은. 울산이 그만큼 자연녹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업을 하게 되면, 자, 울산 쪽에서는 토지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버는 데 유리하겠죠. 부산에서 자연녹지가 없으니까 건물 중심으로 중개업해야 돼요. 저는 건물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도시지역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관리지역이에요. 자, 관리지역을 벗어나야 여기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제일 도시지역 주변의 관리지역이고, 그 벗어나야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사이에 여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전관리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사이에 여기 있는 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을 지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도시지역이 장차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많이 유입되면 뻗어져 나가야 되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개발을 할 만한 녹지가 없다면, 자, 도시에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무슨 관리다? 계획관리. 그래서 아무래도 계획관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계획관리 지역에 도시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계획관리 지역은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예.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관리지역에 가서 땅을 사면은 결국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 땅들을 삽니다. 요건 사면은, 여러분이 사면은 100% 어디로 가느냐? 조금 있다 농림과 자랑하는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내 끼다 나라 거다. 예, 돈만 나게. 알겠습니까? 예. 그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예. 특히 이 농지나 산지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어떤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사회주의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함부로 개발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농지나 산지 같은 거 잘못하면은 농사 안 짓는다든지 살림에 관한 임업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적당한 시기에 국가에서 복촉장이 날라옵니다. 네 왜 농사 안 지? 농사지가 언제까지 안 지면 나라에서 걷어가겠다. 농사 안 지면 걷어가 뺏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농지나 이런 거 농림지역이나 사랑경 보전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를 바꿔야 되죠. 예. 특히 농지다 하면은 농업이 돼요. 자,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농림지역 보시면은 자, 거기에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 지정되는 곳이 보전산지와 농업 진흥지역으로 된 곳은 대부분 농림지역이죠. 그럼 보전산지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산지다. 자, 울산광역시 벗어나서 자 대표적으로 보존해야 할 산지, 지리산, 설악산, 큰 산들 있죠. 그럼 전부 다 이거 지는 거예요. 울산시 외곽에 산림 상태가 좋으면 전부 다 이거 지는 거예요. 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저 전라도 가면은 호남평야, 나주평야 같은 넓은 평야 있죠. 전부 다 이거 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이런 곳은 아예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 그래서 여기 개발을 못해요.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시면은 자연환경을 보존할 때도 지정하고 수자원이라는 것은 물에 관한 자원. 대한민국에 물에 관한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강에 있죠, 강. 우리나라 강에는 웬만한 큰 강에는 이거 지정 다 해놨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그 다음에 해안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상수원이라든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서도 지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 바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를 말하죠. 그걸 보호입상에서 지정하는데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강에도 지정할 수 있고 바다에도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예 개발 못하도록 하겠다. 자, 이런 취지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책을 읽으려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용도지역의 종류가 주로 어떤 곳에 지정한다는 거 있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다 들어드렸죠? 그런 곳에 지정한다. 자, 중심상업지 어디 지정합니까? 롯데백화점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런 곳이다. 도심. 자, 제3종 일반 주거지구 어디 지정합니까? 아파트 몇 층? 20층입니다. 제 일부러 예를 다 그 예만 알고 있으면은 공법책을 읽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는 이제 배웠고. 자, 이제 다시 교재를 142쪽. 자, 이제 용도지구로 갑시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뜻은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줄칩니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줄치고
용도지역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둘째입니다. 도시군관리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라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강화, 완화한다, 적용한다는 말 옆에 이 말씀 되죠. 무슨 기준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보안 기준을 적용해서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 보안 기준 정해서 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십니까?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 보안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일반적인 이 세 가지를 강화, 완화합니다. 왜 강화, 완화해야 되느냐?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대로 정해 보니까 이 속에서 문제점이 생기더라. 문제점 생기면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문제점을 생기면서 또 부족함이 생기더라. 그러면은 부족함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제한을 완화시키는 이런 보안 기준 가지고 건축해 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도 정진시키고 미관이나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겠어 용도지역을 보완시켜주는 제도. 용도지역만 가지고 건축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부족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같은 것끼리 얼마든지 중복해도 됩니다. 한 토지에 용도지구가 여러 개 중복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지구는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용도지역 제한을 어떨 때 강화하고 어떨 때 완화한 보안 기준 가지고 건축함으로써 용도지역을 보완시키는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종류가 박스 안에 있죠. 1번에 첫째 칸에 경관지구라 되어 있죠.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경관지구다 할 때 경관이란 지구란 말 붙었죠. 경관이란 용도지구다 이거죠. 경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관이란 말은 경치를 본다는 뜻이에요.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관리해주고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가 경관지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제로 경관지구가 지정된 곳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서울의 시가지입니다. 서울의 시가지를 관통하는 강이 있죠. 무슨 강이에요? 한강이에요. 여기가 서울의 도심이에요. 여기가 서울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강변 주변, 여기도 한강변 주변 여기에 가보시면 건물이 있습니까? 강에서 100m, 200m 범위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여기에 중심지니까 자, 높은 건물이 이렇게 강 주변에 도열해버리면 강의 경관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다 가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한강변 주변에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100m, 200m 안에는 이 안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여기는 건물이 없어요, 사실. 강변공원 조성을 해놨죠. 경관지구 해서 여기는 강의 경관을 가릴 만한 건물이 못 들어오도록 자,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해놨다? 강화시켜. 자, 요거 있죠, 요거.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자, 뭘 해놨어요? 강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숫자를 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땅값이 비싸다, 싸다? 여기에는 땅값이 건물이 들어가는 정상적인 주거상업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쌉니다. 왜? 이 경관지구라는 것은 건물을 못 짓게 했기 때문에 땅값이 정상적인 땅값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문제점, 강의 경관을 가린다는 문제점을 보완시켜 주는 것이 경관지구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요금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의 줄치입니다. 최고 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 고도지구입니다. 최고 한도. 자, 그래서 자, 고도지구라는 것은 자, 고도 제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한 말.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때 쓰는 것이 고도지구. 자, 그래서 건축물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일정 높이 이하로만 짓도록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8m, 뭐 10m 이하짜리 건물만 쳐요. 여기는 고도지구 정되면은 건물이 전부 다 낮은 건물만 들어가야 돼요. 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자, 여기 공항에 활주로와 같은 방향에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고도지구를 걸어서 낮은 건물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고도지구가 정되면 건물이 낮죠. 정상적인 땅값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못 받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이 들어가야 제대로 땅값을 받을 수 있는데 고도지구는 땅값을 떨어뜨린 요인이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비행기 착륙 때문에 고도지구를 걸 수밖에 없어요. 아, 울산광역시 주변에는 울산광역시 그 공항 있죠.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데 왜 고도지구가 필요하냐? 자, 우리나라 이 공항은 옛날에 공항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도시에 도심에다가 공항을 넣도록 전부 다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옛날 공항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서울의 원래 공항은 어딥니까? 1970년 이전에 원래 공항. 김포 아닙니다. 여의도 아시죠? 63빌딩 있는 데 않습니까? 거기 공항 활주로예요. 거기에 서울공항이 있었습니다. 여의도가 서울 도심에 있죠. 도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공항이 있으니까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니까 결국은
여의도에 있던 서울공항을 김포로 옮긴 거예요. 자, 부산의 원래 공항은 어디입니까? 김해 아니에요. 수영공항이라 들어봤습니까? 자, 오늘날 해운대 센텀시티라고요. 100층짜리 아파트 쫙 도열된 데 있죠. 거기가 공항 할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항은 다 도심에 넣다 보니까 이 고도주가 들어오니까 도시 발전에 장애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도주구를 걸다가 안 돼서 공항을 외곽으로 옮긴 거예요. 자, 울산에 있는 저 공항도 좀 있으면 울산 시내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발전이 되면 공항 주변에 높은 건물 들어오죠. 공항 때문에 높은 건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면 저 공항도 위전하자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고도주구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높이를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방화지구라고 되어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자, 그래서 방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는지 알면 돼요. 자, 중심상업적입니다. 자, 중심상업지역에는 건물이 크고 높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가장 용도적 중에 비싼 용도적이 뭐다? 중심상업지.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자, 건물이 이렇게 들어갈 부지라면은 건물이 크고 높게 바짝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앉다 보니까 건물 사이사이 간격이 바짝 붙었죠.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면 자, 옆 건물에 다 옮겨 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점이 생겼죠. 이걸 이제 보완시켜 줘야 돼요. 용도지구로 여기에다가 뭐 지정하느냐? 방화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 짓는 건물은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돼요.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내화 구조 시공하니까 설사 이 건물에 불이 나더라도 바짝 붙은 옆 건물에 옮겨 붙지 않습니다. 내화 구조는 일반 구조보다 설치 비용이 어떻다?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건축물 용도 중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강화시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완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 풍수의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예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주거지역이니까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비만 오면 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산사태죠. 이렇게 산사태 같은 것이 발생할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정하는 것이 방제지구.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어떻습니까? 줄여버립니다. 강화시켜서 여기 건물 설치 못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재예방하는 것이 무슨 지구다? 방제지구. 자, 그리고 보호지구. 국가유산이나 중요시설물, 항만, 공항 같은 거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보호지구인데, 자, 말 그대로 보호지구예요. 보호지구. 이게 지정되면은 자,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중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중요한 생태지역 같은 것을 그대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건축물 용도를 대폭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켜버려요. 대폭 강화. 자,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서울로 가시면은 자, 여기에 삼각산이 있죠. 자, 삼각산 밑에 여기에 뭐 있었어요? 청와대 있었죠. 지금 공원이 됐지만 청와대 밑에 여기에 뭐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죠. 자, 이 경복궁 주위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에요. 자, 경복궁 문화재를 보호하려면은
이 경복궁 주위에 여기에 자 건물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여기 정하는 게 뭐다? 보호지구 정하. 그러면 건축물 용도를 어떻습니까? 대폭 강화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실제로 없습니다. 가보시면 여기에 전부 다 도로대가 있죠. 도로대가 있고 큰 주차장대 있고 옆에 앞에 광장대가 있어요. 공주는 이거 사업을 놨어요.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옛날에 1960년대는 이랬을까? 자, 1960년대 경복궁 사진 보시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벽 삼아서 판잣집 엮어가 뺑 두루 살았어요. 밤만 되면 2시나 되면은 월담하죠. 문화재 도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70년대 들어오면서 싹 철거시켜버리고 여기에다가 뭐 지정해놨다? 보호지구를 지정해요. 그래서 아예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자, 한 4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지구 지정되니까 이 땅값 얼마? 건물 못 짓죠. 이거는 영원입니다. 그럼 40억 날아갔죠. 그래서 갑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땅값이 영원이 돼버렸습니다. 국가에다 진정해야 되겠죠. 국가에 진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운 목소리가 전화를 받아요. 아,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이 어디로 갖고 했겠죠. 그러니까 남산 분실로 오라. 자, 남산 밑에 가면은 국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분실이 있습니다. 자, 걸로 간 거야. 갑은 모르고. 철 때문에 탁 열리면서 아리따운 목소리에 여자 직원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물이 처닥습니다. 가서 커피를 안 주고 코피터 시작하죠. 젊은 애가 들어와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가 국가 일에 감히 입을 대 해서 박살납니다. 그럼 갑이 살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국가에 설득 소리를 했다. 자, 그렇게 빌면은 1년간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정신교육을 받고 반쯤 미쳐버리죠. 그러면 내보내요. 아니면 갑이 끝까지 니하고 한번 싸워야 되겠다. 버티면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왔어요. 갑은. 어디에 갔겠어요? 일본 저 북쪽 해안에 시체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우리 그 동해안 저 남쪽 있죠. 규슈나 이런 쪽에 한국인 또는 이북인 북한 사람은 시체가 어마어마하게 떠오릅니다. 예. 이런 거예요, 다. 그 어두운 시기를 그 시절은 그랬다. 그럼 요즘은 그래 합니까? 요즘은 이거 국가 배상 다 해줍니다. 예.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아주 독재 정권에 아주 그렇게 겪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독재 국가 시절을 겪고 만든 것이 민주주의예요.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독재 국가는 어디입니까? 옛날에. 어딜까요? 프랑스입니다. 길로틴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단두대죠. 그때 당시에는 뭐 정부 하는 일에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랍니다. 목 내밀어라. 이제 목 내밀어라. 탁탁 잘라. 예. 그 공포정치죠.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포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났죠. 그게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런 군부 정권 시절에 이 독재 정권의 압제에 눌렸다가 들고 일난 것이 1970년대 대학생들이 크게 데모하죠. 예. 그거로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오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이랬어요. 예. 자, 보호지구는 그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보시면은 칠학지구 할 때 칠학이 무슨 말이에요? 칠학이 자 건물을 두세 채 정도 모여 있는 걸 칠학이라 합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걸 뭐라 부릅니까? 불학이라 하죠. 한 20호 정도. 이보다 조금 더 큰 걸 뭐라 합니까? 마을 한 40호 모이는 거. 자, 이 칠학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산림지역에. 자, 여기에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속에 나홀로 집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게 뭐다? 칠학입니다.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산림지역에 산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칠학지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숨어 들어간 시대가 있었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건국할 당시에 이성계 위화도 해군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고려 귀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그때 대표적으로 남쪽의 지리산이나 저 북쪽의 묘양산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예. 자,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이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산으로 피신시켜요. 자, 6.25 전쟁 때 남노당 계열들이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지리산이죠. 빨치산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1970년대 근대화 경제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전국 산림에 제대로 된 산림이 하나도 없어요. 수백 년간 산속에 숨어 들어가는 이런 칠학들이 산에서 땔감이나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산림이 다 훼손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가 잘 살려면 산림보건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게 뭐다? 칠학지구. 자, 인근적 여기에다가 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마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일로 보내고 다 철거시킵니다. 자, 그럼 마을을 조성하려면은 여기에 단독주택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상가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게 산림지역엔 용도지역상 대부분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니까 건물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용도상 허용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만 자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칠학지구를 지정하면은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준다? 이는 거꾸로 완화시켜줘요. 완화해서 여기에다가 마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 이주시켜서 산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칠학지구예요. 자, 그러면은 칠학지구가 정된 이 안에는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여기는 마을을 여기는 원래 저 건물은 못 넣는데 건물이 들어갈 수 있죠. 땅값 비싸집니다. 칠학지구는. 그래서 울산광역시 주변에는 칠학지구를 보기 힘들어요. 부산광역시에 가면은 칠학지구를 봅니다. 부산광역시에 산성마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산성마을이 있어요. 산속에 있습니다. 그거 가보시면은 딱 칠학지구 조성해 놨어요. 예. 산속에 마을이 딱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칠학지구는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자, 여기에는 자, 마을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설치할 수 없지만은 용도가 완화돼서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데로 가봅시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어딨냐? 여기가 설악산이에요. 강원도 설악산. 자, 강원도 설악산은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죠. 건물 설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 여기 가보니까 자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악산에 호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왜 들어갔는데? 여기는 원래 건물 설치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호텔이나 리조트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설악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하니까 자, 이런 곳에 호텔이 들어갈 자리, 리조트가 들어갈 이런 자리에 뭘 지정한다?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면은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줘요? 완화시켜줍니다. 여기는 호텔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여기는 땅값이 비싸다, 싸다? 비싸요. 여기. 자, 그렇게 보완을 시켜주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자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자 여기 우리 상업지역에 가면은 이거 봅니다. 자 여기 어느 상업지역이다. 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자 큰 도로 옆에는 백화점이나 업무 빌딩이나 병원 빌딩 같은 게 있고, 자 그리고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음식점들이 있고, 또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 유흥주점이나 모텔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도 상업지역인데 여기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주위에도 상업지역이니까 자, 여기도 당연히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주거환경이 파괴돼 버리겠죠. 그럴 때 여기에다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딱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됩니까? 강화시켜버려요. 자, 여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특히 울산광역시에도 상업지역에서 중개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상가거래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자 위락이나 숙박시설 할 자리 좀 부지 좀 마련해달라.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 간다 안 간다? 가면 안 되죠. 여기는 이게 딱 지정되어 있어요. 자,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게 하여 특정 시설 입지 완화할 때 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자 용도가 완화되는데 자 어떨 때 쓰느냐? 자,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상가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용도를 완화시켜서 보완해 줍니다. 자, 여기에 자, 저 고개 쪽에라 생각하시고, 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갓 조성됐어요. 송정지구 그런 데 생각하시고, 자 이제 단지 조성돼서 이제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 그때 당시에 가보면 상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뭐 물건 하는 사람 멀리까지 가야 됩니까? 불편하죠.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런 부지에 여기다가 복합 상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 용도지구를 여기다 딱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주거적인데, 자, 여기에는 복합 상가를 넣을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시켜 주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 이 정도면은 상가 부족 지역에 복합 상가를 넣을 수 있도록 용도 완화해 줍니다. 그럼 이 땅은 다른 여기 주위에 비해서는 땅값이 비쌉니다. 네.
자, 이럴 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용도지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자, 강화시키거나 완화시켜서 보완하고 있죠.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7번 용도구역이란 말 있죠. 자, 그걸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마칩니다.